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왜 조정이 나왔는지 한번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다 다뤄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순유입 비중이 오히려 매도세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추이를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최근에 이제 S&P 500이나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 자체가 좀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추이와 추세를 좀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레이스케일 비중이 좀 더 많이 매도세가 나와 줌으로써 같이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선물 동향에 따른 추이를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역대 많이 깨졌던 비중이 이더리움에 있는 청산 비중이 많이 깨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디파이 쪽에 따른 추이도 약간은 조금은 좀 청산 비중이 나와주면서 좀 소폭 줄어들고 있다라는 추이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주제는 아마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산불이 미치는 영향이 어찌 보면 국채까지 연결이 좀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뭐 뉴스 기사 보셔서 아마 아시겠지만 미국의 LA 쪽에 산불이 생각보다 크게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채 장기물에 좀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단순하게 볼 게 아니고 계속 꼬리를 물고 집요하게 보게 되면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제 보험사들이 이제 청구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어떻게 보면 미국채 장기물을 어느 정도 대량으로 매도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이제 국채를 들고 있는 그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부분 이것저것 시드 마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금에 따른 회수 전략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타 자산들에 따른 영향들도 같이 좀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되게 현실적으로 좀 다가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 금융 비용 상승하고 경기 둔화를 야기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당장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는 요 부분만 보고 하는 건 좀 맞지 않고, 오히려 한 못해도 1월 달이 좀 지나고 나서 한 2월 달 정도에 따른 국채에 있는 방향성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대비보다 이제 발표치가 좀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12월이 무슨 날입니까? 연말에 새해 맞이나 또 연말에 마무리하는 형태에서 당연히 기대치가 좀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연준 위원들에 따른 생각에 있는 패턴은 1분기 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복합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환율에 따른 변동성 추이도 이번에 이제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제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마 내일 정도에 나올 것입니다. 이제 금통위가 그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따른 추이에 따라서 변화 추이가 앞으로 더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환율에 따른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요, 그만큼 한국이 갖고 있는 코인에 따른 영향성도 이제 테더나 나머지 USDC나 뭐 이런 쪽에 따른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이나 이제 내국 부분에 있는 뭐 주요 외환에 따른 수수료를 좀 아껴보고자,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테더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동향에서에 따른 조정적 추이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자연적인 재해에 따른 영향성도 좀 있었고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좀 영향을 끼쳤지만,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좀 약하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쟁사 솔라나가 좀 더 많이
커졌고, 그 다음에 뭐 아발란체나 나머지 쪽이 좀 더 주목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이제 조정할 때마다 레버리지 비중에 있는 추이를 적절하게 잘 쓰면서 또 적립을 또 하면서 또는 물타기를 또 하면서 잘 버텨 나가준다라고 하면 또 다른 기회가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찌 보면 이더리움 부분에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게 RWA 시장 부분이 커진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알트코인이 그래도 다 쓰레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알트코인 기반 안에서 돌릴 수 있을 만한 수수료를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가스비를 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도와 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을 거치거나 이런 쪽보다는 경비 비용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래 USD 효과가 좀 많이 보여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이게 많이 쓸 거냐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애도 얼마만큼 성장이 나와주고 있을지, 그리고 올해 기반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취임식하고 나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좀 많이 국채나 그 다음에 나머지 환율에 따른 영향이 코인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 강도가 꽤 크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대부분 미국채 단기채로만 다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이제 FDIC 디지털 자산 규제 방식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제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편들, 이제 행정부 쪽에 대부분 우리의 편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 이제 폴 애킨스, 그리고 하워드 루트릭, 그리고 차르의 이제 이 삭스님은 이제 좀 바뀌었고, 이제 그 다음에 내정자가 있는데 그 내정자도 되게 이제 우호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마크 앤드리스, 피터 틀, 비공식 조언자 등등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형태에서도 가장 중요한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마스터 플랜 기반을 저는 좀 맹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1억 2천만 원 정도를 원화 기준으로 버티지 못한다고 하면 그 생각은 조금 변화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단기적으로 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이때까지 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조정폭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는 형태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 자체가 여기에서 더 가격을 좀 잘 방어를 하고 올라간다라고 해도 조정폭이 생각보다 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노선은 1억 2천 정도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대를 좀 깨고 올라온다고 해도 이 변동성 추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커봐야 한 15% 정도 내외에서 움직이다가 조정이 좀 나왔다가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좀 쉽진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1분기 부분에 따른 내용들이 이제 스물스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조정이 또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모아가는 전략으로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깡이 센 사람들이 이 시장에 남고 그 파일을 다 잡아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이제 유명인 중에 한 분 살아서 돌아오셨던 분이 계시죠. 이 김동현 씨가 코인 투자 실패 경험담 통해 가지고 장모님 집까지 팔았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80% 손해였는데 어떻게 해서는 살아 돌아오셨어요. 네, 여기에 가족 돈 다 동원해서 들어갔고 공부를 해보니 비트코인 말고는 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알트 80%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2천만 원의 비트 풀매수해서 1억 가면 본전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억에 다 정리를 하고 장모님한테 벌 면목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를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해당에 있는 그 코인을 믿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트럼프를 믿고 가는 겁니다. 예, 첫날 암호화폐 행정명령 발표,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왔던 내용에서도 이제 이 암호화폐 회계 정책을 폐지할 것을 예상된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암호화폐에 이제 적용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져 있다. 그리고 주 정부를 좀 믿어가면서 가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시장에서 중간에 이제 생각이 바뀌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와 같은 길을 가지 못하니까 이제 자기의 삶에서 이제 변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부분을 찾아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변화를 주려고 하니까 싫든 좋든 이 꽉 깨물고 계속 버티면서 내가 지향하고 있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그 다음에 뭐 솔라나는 나머지 있는 대출 프로보 대출을 해주는 그런 코인들하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인프라 코인들 위주로 보는 게 가장 그래도 건강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레버리지 ETF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피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런 형태에서도 기회가 왔다라고 했었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을 때 물타기를 더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마스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차피 기초자산 부분이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조정폭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럴 시기 때 잘 사서 또 한번 들고 가보는 전략은 저는 유효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본주가 주는 수익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본주가 생각보다 어느 정도 수익률이 괜찮다고 하면 저도 이렇게까지 굳이 세금 내가면서 투자할 부분에 따른 매력도는 별로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주는 그런 매력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이런 형태를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 나가면서 투자를 하시면 분명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매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